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즉 추계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년이 앞당겨졌습니다. 기금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속도까지를 감안하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이 기금 소진 시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이 기금 운용 수익률에도 최근 빨간불이 좀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전방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 게다가 낮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들어서 배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의 자리도 공석이고 또 실장급 핵심 보직과 일반 운용직들까지도 본부를 많이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익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지난해에는 글로벌 증시 호황에 힘입어서 7.28%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를 보니까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0.49%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올 상반기 수익률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회 복지위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5%대로 추락할 거다. 누적 손실액은 8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CIO도 1년 넘는 공백 기간을 깨고 다음 달 책임자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이 전방위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새로운 수장이 제일 처음 나와서 내걸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배당 압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이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인데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약 300여 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트코 같은 주요 기업들도 많이 포진을 해 있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31조 5천억 원입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상장사가 170여 개가 되는데 기금 고갈 우려, 낮은 수익률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배당을 분명히 늘릴 것으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도 올해 결산기 내년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대비한 배당주 펀드 규모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 투자 전략들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증권가의 격언으로는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게 있죠. 그런데 올해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서 그 강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주가가 반영하고 있듯이 사실 기업 가치, 국내 기업 가치의 증대나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평평하게 흐르고 있죠. 하지만 펀더멘털 개선 없이도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도 주가를 올리는 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연기금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채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대표는 기업 가치는 큰 변화가 없어도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기금에서 기업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지배구조 개편, 아니면 문제가 되는 기업을 흡수합병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 비용이란 건요,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채권자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인은 주주인데 대리인인 경영자들이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고 배당도 안 하고 이를 유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도 국민연금 CIO가 새로 임명된 후에 가장 발빠르게 보일 만한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것을 예상한다면서 국민연금이 작성하는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 등은 알게 모르게 기업들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여력이 있는 회사는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배당을 안 하는 기업들이 타깃인데요.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15.5%인데 미국은 51.8%, 프랑스는 49.5%입니다. 뭐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는데요. 향후에 블랙리스트에는 횡령 배임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오너 일가가 사익 편취 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를 했는데 3년 연속 순이익이 흑자인데도 3년째 무배당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대미포조선이나 대한해운, 후성, 덕산 네오룩스, 원익 머티리얼즈, AJ렌터카, 이런 제이콘텐트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3년 연속 순이익이 흑자를 냈는데 배당 성향이 3년째 10% 미만인 곳들도 있는데요. 대림산업이나 신세계,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네이버, 현대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좀 이런 기업들을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6개월간 4.7%가 상승을 했었고 1년 동안은 26%가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에 코드를 제정한 이후에 20%가 올랐고 개정했던 2012년 이후에는 6개월 동안 13%가 오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다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배당을 늘려서 주가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 비율이 큰데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배당을, 어떤 기업에는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올해는 찬바람이 불 때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혹은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제가 좀 짧은 휴가를 다녀와서 이번 주 주요 스케줄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일에 ECB 프라이트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이 유로존 인플레이션 수준 그리고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31일에는 8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과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촉각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죠. 8월도 주식시장이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